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된 인생의 진리. 아무리 친해도 감추고 악착같이 숨겨라.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들 있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80세 노인이 인생을 살며 뒤늦게 깨닫게 된 깊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 한번 이야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삶의 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믿었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이 그것을 꼭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진실은 감추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는 친할수록 가깝다고 느낄수록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평안과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인간관계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관계가 서서히 변질되거나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돈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은 그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주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을 내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싹틀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엮이면 서로 간에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듣곤 하죠.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 철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간에 돈이 얽히면 단순한 물질적 거래를 넘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각도 변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금전적 도움을 주지만 나중에 그 관계가 틀어질 때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거래를 넘어 한 사람의 자존심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경제적인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돈을 빌리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그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이 쌓이다 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흐르게 되고, 이는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문제를 공유하는 순간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이는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교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다면 그 친구는 나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내가 더 힘든 상황이다라는 감정이 더욱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감정은 관계를 해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그들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 위축되거나 더 이상 그들과 편하게 지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는 그 자체로 두 사람의 위치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재조정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금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언제 갚을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빌린 사람은 그 부담감을 마음 한구석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 간의 대화나 만남에서도 이런 문제가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점차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빌린 쪽에서 먼저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라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인 문제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 문제는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돈과 관련된 갈등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전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적인 문제를 섣불리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나 다툼, 혹은 친구나 이웃과의 마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이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은 나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그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상사에 대한 불만을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처음에는 친구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 역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지치거나, 우리와 함께 그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관점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동료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그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친구는 그 동료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만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거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도 이미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지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다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관계가 꼬이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그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은 그 감정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강화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감정이 커지게 됩니다.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때로는 해소의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예민한 순간에는 오히려 그 감정을 더욱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그 감정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반복하게 되어 결국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서둘러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순간에는 매우 강렬하고 진실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식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화가 나서 부모나 형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때 했던 이야기를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말한 감정은 돌이킬 수 없고 그 감정을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려면 그 감정을 느끼게 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그 순간에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나 메모와 같은 글쓰기를 통해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대신 나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면 감정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명상이나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감정을 다루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말하는 순간의 해방감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 관계에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며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과거 실수를 털어놓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대해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의 실수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실수였다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후회하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 후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그들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죠.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는 우리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판단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러한 판단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후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다 보면 그 실수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쯤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해서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실수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셈이 됩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실수를 기준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의 나보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관계를 어색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은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처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우리가 예전에 자신들이 알던 사람과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큰 실수를 했고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후회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나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실수가 너무 크고 중대한 것이라면 그들은 점차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나아가 관계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우리가 털어놓은 약점이나 실수를 꺼내들고 그를 근거로 우리의 현재 행동이나 결정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은 후회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과거 실수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에게 상기시키는 순간 우리는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관계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교훈 삼아 스스로를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며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나친 후회와 자책에 빠지기보다는 그 실수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단순히 숨기고 감추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